자, 안녕하십니까. 2만원으로 주식 투자기 끝내기 책과 연계된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시장 투자 전략과 그리고 어떤 업종이 급등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뭐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예,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원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수급의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일단 어느 정도 낙폭을 상당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줄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었던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. 거래소 시장도 역시나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 및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.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인데요.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입니다.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. 이게 일단 뭐 음, 해소가 돼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. 지금 어떻게 이제 투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관련된 부분과 뭐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잔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뭐 될까 말까 뭐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. 그래서 6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, 그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. 수요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됐다,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. 근데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요.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입법 관련된 부분에 영향력을 이제 하원 쪽에서 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세제 감면이라든지 입법 법안에 대한 통과 지연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완전하게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뭐 깨진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대부분의 여당이 거의 이제 하원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당이 실패를 한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연임했었던 대통령들의 10명 중에 8명은 중간 선거에 패하고도 연임을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뭐 그 어떻게 점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1월 8일 FOMC 회의,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. 그리고 11월 11일 중국 광군제가 있습니다. 뭐 이러한 부분을 보면 오늘 장 마감에 일단 무리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, 그러니까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어떠한 이제 투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아, 중간 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골격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뭐 이란산 석유 관련된 제재도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어찌됐든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. 내일 이제
오늘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제 21선이 이렇게 좀 내려올 것 같고요. 21선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올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5일선과 이제 11선은, 5일선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, 11선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 고로 이 양봉, 음봉,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. 코스닥 차트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5일선과 11선을 양호하게 안착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1선을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21선이 한 600, 지금 91로 마감이 됐는데 한 95에서 700포인트 정도에서는 조금 21선이 그만큼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. 어찌됐든 내일은 21선을 도달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1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좀 더 뻗어나가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든지 뭐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난번에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이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지난번에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.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21선을 뭐 한 번 정도는 움찔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상향으로 돌파를 하고 추세가 이제 상승했었던 것처럼 일단 21선에 대한 유지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21선을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며칠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. 그래서 장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 그러면 그 변화를 감지를 하고 21선을 양호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제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채워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갭을 채우면 앞선 이제 고점 부근 못하더라도 한 715에서 720포인트 내지 3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좀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내일 돌파를 강하게 할지 아니면 뭐 하루 정도,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뭐 흐름을 보일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거래소 시장 보겠습니다. 거래소 시장.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렇지 않다. 이 시점에서 다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이런 흐름으로 하락이 되면 다시 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내일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거래소 시장도 거의 그런 흐름으로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1선 돌파를 할지에 대한 여부와 지난번 갭을 이제 아, 양호하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. 이제 갭을 어느 정도 메워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도 좀 긍정적이다.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.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결국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성장주들이 슬슬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성장주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. 오늘 뭐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좀 상한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무조건 바이오 제약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. 예. 뭐 끼 있는 바이오 제약이 움직일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삼상 임상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제 OLED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.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
플렉서블 폰 관련된 부분. 삼성이 결국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퀀텀 그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19년, 20년, 21년까지 한 3년간 걸쳐서 이제 OLED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. 예, 그거와 더불어서 플렉서블 폰을 본격적으로 다음 달에는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OLED 쪽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, 나머지 뭐 2차 전지나 뭐 IT나 뭐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단 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은 남겨진 상태다. 그래서 그 추이를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대로 잘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서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닥을 양호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잘 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